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중에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에는 오라클에서 오라클 서버 내에서 발생되는 이 소트 처리를 위한 그런 템포러리 세그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는 템포러리 세그먼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는 처음에 생성되어질 때 템포러리한 테이블 스페이스다라고 한번 지정이 되면 영구적인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즉 템포러리 하지 않은 그런 오브젝트나 세그먼트들이 이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신텍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create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을 주죠. 그리고 디폴트 스토리지 뭐 이런 것은 동일하고요.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여기 permanent와 temporary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permanent 키워드가 바로 영구적인 오브젝트를 보유하도록 지정하는 키워드예요.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 때 permanent라고 지정을 하면 그 테이블 스페이스는 영구적인 오브젝트를 보유하도록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permanent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어 볼 때 이 permanent 키워드를 지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 경우에는 디폴트로 permanent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temporary라는 키워드를 지정하게 되면 바로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가 템포러리한 테이블 스페이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포러리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임시 오브젝트를 보유하도록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order by, 그리고 뭐 distinct, 뭐 group by 등과 같은 오라클 내에서의 어떤 sort 처리를 위한 그런 세그먼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v$sort_segment라는 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딕셔너리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게 될 텐데요. 이 sort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바로 이 v$sort_segment라는 뷰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sort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rt 세그먼트에 대한 공간 할당과 해제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ad only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이 read only 테이블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한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의 쓰기를 막고자 할 때 바로 이 read only 테이블 스페이스로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이 read only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스페이스는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 테이블 스페이스가 오프라인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을 못하죠. 리드 온리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스페이스가 온라인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활성 트랜잭션이 없어야 됩니다.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 내에 현재 돌고 있는 트랜잭션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테이블 스페이스는 활성 롤백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지금 변경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롤백을 할지 커밋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드 온리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 롤백 세그먼트가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는 리드 온리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는 온라인 백업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온라인 백업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상태에서 백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는 읽기 전용이 될 수 없다.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는 뭡니까? 오라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딕셔너리들이 다 이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딕셔너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오라클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형태를 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업데이트도 발생하고 뭐 인서트도 발생하고 이렇게 쓰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는 결코 읽기 전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테이블 스페이스를 어떻게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지 문장을 한번 보면 alter table space라는 명령을 써서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read only라고 기술을 하면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가 read only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언젠가 이 테이블 스페이스가 다시 읽기 쓰기 기능을 가진 테이블 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alter table space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read write라고 실행을 하시면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가 다시 읽기 쓰기 가능한 테이블 스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v.data 파일이라는 딕셔너리 뷰에 보시면 데이터 파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앞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테이블 스페이스의 사이즈가 이번 20메가로 결정이 되면 20메가 이상의 데이터는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 내에 저장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에러가 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테이블 스페이스 공간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에러가 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DBA가 뭐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의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add data 파일이라는 명령을 해봤었죠. 그래서 0102로 구성되어진 test underbar data라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으로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동으로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은 우선 뭐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03번 데이터 파일을 하나 추가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똑같이 10메가짜리로 그러면 총 30메가짜리 테이블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해당 데이터 파일은 auto extend on 그리고 next 1메가, max 사이즈 250메가 뭐 이런 정보가 부가적으로 붙습니다. 무슨 의미인고 하니 사이즈 10메가짜리 데이터 파일을 만들되 필요하다면 공간이 부족하다면 자동으로 공간을 더 할당해서 사용해라. auto extend on. 근데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할당해서 쓰느냐? 1메가씩 추가적으로 할당해서 써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계치를 주는 거죠. 맥스 사이즈는 250메가다. 그러니까 결국 250메가까지는 네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당해서 써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DBA가 수동으로 이런 명령을 날려서 resize라는 명령으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늘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동으로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에서는 이 맥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unlimited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즉 OS가 허용하는 한,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 무한정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인가 하니 특정 OS,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 하위 버전에서는 OS 자체에서 파일 하나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이즈가 2기가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이 만약에 2기가가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OS 레벨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맥스 사이즈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수동으로 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alter table space가 아니고 alter database 데이터 파일이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매니저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는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가 데이터 파일 2개로 구성되어 있죠. 데이터 01, 03, 02 이렇게 지금 2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금 10메가짜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예. 그러면 10메가짜리가 똑같이 하나 더 생겼는데 요 03번 데이터 파일은 이런 조건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이블 스페이스가 모자라게 되면 이 03번 데이터 파일이 250메가까지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수동으로 늘리는 방법은 alter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alter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하고 해당 데이터 파일 01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1번 파일, 기존에 있던 파일이죠. 이거를 갖다가 리사이즈 20메가라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OS 레벨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예, 해당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가 20메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는 총 40메가짜리 테이블 스페이스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스페이스와 관련된 딕셔너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정보를 바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런 딕셔너리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DBA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스는 모든 테이블 스페이스의 스토리지 정보 및 상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가 현재 온라인 상태인지 오프라인 상태인지, 그리고 스토리지는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딕셔너리죠. 그리고 DBA 언더바 데이터 파일스는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 데이터 파일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경로는 어디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DBA 언더바 프리 스페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공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간이 얼마만큼 있으며 얼마만큼을 사용을 했으며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DBA 언더바 프리 스페이스 컬러스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수집 가능한 익스텐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디스크 조각 모음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연속적으로 할당 가능한 익스텐트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그게 쪼개져 있을 경우에는 조각 모음, 즉 컬래스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바로 이 DB 언더바 프리스페이스 컬래스라는 딕셔너리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해당 딕셔너리들을 조회하는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A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딕셔너리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정보들이 쭉 있죠. 뭐 이니셜 익스텐트, 넥스트, 민, 맥스, 뭐 피시티 인크리즈 등과 같은 이런 디폴트 스토리지 값들이 지금 쭉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이블 스페이스의 스테이터스, 즉 온라인 상태냐 오프라인 상태냐 뭐 이런 정보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가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퍼머넌트냐 템포러리냐,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템프라는 테이블 스페이스는 지금 템포러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구적인 데이터는 지금 이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퍼머넌트로 지정된 곳에만 영구적인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런 정보들을 지금 DBA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딕셔너리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자 할 때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DBA 언더바 데이터 파일스입니다. 이 딕셔너리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한 결과를 쭉 보니까 APPL 언더바 데이터라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3건이 나온 거 보니까 요 테이블 스페이스는 데이터 파일 3개로 구성되어진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파일 아이디는 오라클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트 수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요 경우에는 지금 100메가짜리 3개로 구성되어진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블락스는 지금 요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고는 블락의 개수들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지금 51,200이니까 51,200개의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이 결과를 나타낸 데이터베이스는 2K짜리 블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2K짜리 블럭이 51,200개가 모아지면 지금 100메가씩 총 300메가짜리의 테이블 스페이스로 구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어벨리어블, 사용 가능하다는 상태고 지금 요거는 오토 익스텐시블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토 익스텐시블이 노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사이즈를 증가시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세팅이 된 거죠. 그럼 이 문장을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라는 테이블 스페이스도 바로 데이터 파일 3개로 구성되어진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였죠. 그래서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의 경로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3개의 로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가했던 3번짜리 데이터 파일은 오토 익스텐시블이 지금 yes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처음에 만들었던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은 오토 익스텐시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no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에 추가한 3번 데이터 파일은 지금 자동으로 사이즈를 증가하게끔 우리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yes로 세팅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dba 언더바 프리 스페이스라는 딕셔너리를 통해서 각 테이블 스페이스에 사용 가능한 공간에 익스텐트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db 언더바 프리 스페이스를 실행한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파일 아이디, 블락 아이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블락스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 이 db 언더바 프리 스페이스라는 딕셔너리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사용했으며 얼마만큼의 공간이 프리 스페이스로 남아 있는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딕셔너리라고는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결과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게 지금 그런 정보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 결과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61,415번 블락이 있습니다. 이 블락 아이디는 오라클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61,415번 블락부터 35개의 블락이 연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35개의 블락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현재 이 쿼리 문장을 실행한 데이터베이스의 DB 블록 사이즈가 2K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2K인 것 같은데 2048 바이트죠. 2048 곱하기 35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71680 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즉 35개의 블락, 즉 71680 바이트만큼이 연속적으로 지금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연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33535 블락 아이디부터 25개의 공간이 연속적으로 있고, 중간에 어떤 블락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끊겨져 있다가 다시 34840부터 25개의 블락이 또 연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블럭이 쓰여졌다가 다시 40개의 블럭이 연속적으로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35개의 블럭이 또 연속적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연속된 블럭이 연속적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락수 수치가 낮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프래그멘테이션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블락이 잘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메가짜리 블락을 50개의 블락을 한꺼번에 할당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금 위에 이런 부분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50개를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이런 공간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을 줄이는 게 또 튜닝 쪽에 가면 중요한 튜닝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다음은 테이블 스페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즉 테이블 스페이스의 총 사이즈, 그리고 사용량, 그리고 남은 공간의 사이즈를 조회하는 그런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문장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db 언더바 프리 스페이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딕셔너리와 db 언더바 데이터 파일스를 조인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서머리를 하고 그룹 바이를 하고 하는 이유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로 구성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다 서머리를 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별로 그룹 파일을 해서 서머리를 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절만 조금 유념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구하는 공식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문장을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볼 수 있겠죠. 예. 인덱스, OEM 레파지토리, RBS, 시스템, 이런 테이블 스페이스들이 쭉 있습니다.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성한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라는 테이블 스페이스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토탈 사이즈는 40메가가 지금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0메가짜리 두 개의 데이터 파일로 만들었다가 03번 10메가짜리를 또 추가를 했고, 그리고 01번을 20메가짜리로 리사이즈를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40메가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0.01%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사용을 안 한 거죠. 그죠?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시면 140메가가 토탈 할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많이 사용을 했죠. 딕셔너리 정보가 처음에 구축될 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95% 이상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제 딕셔너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딕셔너리를 생성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는 딕셔너리 쪽에 데이터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이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지금 조금 불안한 상태죠. 95%나 썼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의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주는 방법은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거나 해당 현재 있는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리사이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쿼리를 날리면 테이블 스페이스의 총 사이즈, 사용한 사이즈, 그리고 사용 가능한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dba 언더바 프리 스페이스 콜레스드라는 딕셔너리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 딕셔너리에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수집 가능한 익스텐트에 대한 통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조회해 보기 전에 먼저 해당 딕셔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이 나오죠.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그리고 토탈 익스텐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사용 가능한 익스텐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익스텐트 콜랩스드라는 컬럼은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수집된 사용 가능한 익스텐트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 익스텐트 콜랩스드는 이렇게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수집된 사용 가능한 익스텐트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컬럼들은 그것을 바이트로 토탈 바이트 그리고 바이트 콜레스트 똑같죠.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이트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블락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탈 블락스, 토탈 콜레스트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퍼센트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블락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한 결과를 쭉 보니까 지금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는 토탈 익스텐트가 사용 가능한 익스텐트 수가 20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수집된 사용 가능한 익스텐트의 수는 1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5%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 정보를 보고 난 다음에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를 수집을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공간을 수집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은 alter table space, table space name, 그리고 collect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수집이란 것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디스크 조각 모음 아시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간이 있고 여기 빈 블럭들이 사용하지 않은 블럭들이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6개의 블럭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별로 쓸모 있는 그런 공간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의 블록들로 구성되어진 공간을 할당받고자 할 때는 각각 6개로 할당받아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블록 2개로 구성된 공간을 한꺼번에 할당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록 6개의 블록이 있지만 공간을 할당받아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빈 공간들을, 빈 블록들을 앞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블럭을 앞쪽으로 다 몰게 되고, 뒤쪽에는 이제 다 이제 이미 쓰여진 블록들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블럭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2K짜리 블럭도 할당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6K짜리 블럭도 할당해서 쓸 수가 있고, 좀 더 이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간단히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것이 temporary table space는 테이블 스페이스 생성 시에 temporary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temporary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temporary table space는 영구적인, 즉 퍼머넌트한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본값은 temporary가 아니고 퍼머넌트 값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는 퍼머넌트 테이블 스페이스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읽기 전용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죠. 뭐 테이블 스페이스가 온라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활성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활성 롤백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읽기 전용으로 만든 이후에 그것을 다시 읽기 쓰기 가능한 테이블 스페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알터 테이블 스페이스 리드 라이트 모드로 바꾸면 다시 읽기 쓰기 가능한 테이블 스페이스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auto extend 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auto extend on은 주의해야 될 점이 맥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OS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보다 더 큰 파일이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리미티드로 가급적이면 지정하지 말고 맥스 사이즈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를 수동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alter 테이블 스페이스가 아닌 alter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db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스, db 언더바 데이터 파일스 이런 딕셔너리에서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딕셔너리들을 적절히 조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테이블 스페이스의 전체 사이즈 혹은 사용 가능한 공간, 사용 중인 공간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실행을 해봤었죠. 그리고 단편화를 줄이는 것이 스토리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